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답답한 장세가 지속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길게 자주 사용한 적은 돌이켜보면 거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장세 흐름이 참 불안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꽤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지지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조차도 좁은 범위에서 크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별다른 의미 부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황소와 곰의 기싸움이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은 떨어져도 28,000달러대, 올라도 32,000달러대, 한동안 이 사이를 오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이번에는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에 해당하는 롭스텐 테스트넷과 비콘 체인의 병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공식 병합 이전에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나름의 리허설을 진행을 한 건데 이더리움 병합은 이르면 8월, 늦어도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 차원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이더리움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들도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간이 콩할 만한 개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가진 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났다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30%가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가 하면 미국의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 시타델이 버투 파이낸셜 등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세콰이어 캐피털도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업계의 설계자로 불리기도 했던 이들 기업들이 과연 망해가는 산업에 이렇게 돈을 써대며 투자를 하는 걸까? 생각해볼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운용사인 발키리의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 라운드에서 1,115만 달러를 유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레거시 메이저 은행들도 참여했다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들 역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혁신을 자기들이 새로 구축하기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4차 산업의 영역으로 나름의 확장성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망해가는 산업 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지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수선하지만 이 산업의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들도 연일 새롭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이런 답답한 상황들 잘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3만 달러 위에 다시 올라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뭔가 안도와 기대감을 안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빠져도 빠진 게 아니고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그런 답답한 횡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1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후퇴했는데 그래도 47%대 위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디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565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아직 긍정적인 부분은 상승 삼각형 패턴의 추세선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다. 이건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고 상승형 삼각 패턴은 매수 세력에게 유리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황소 세력의 강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건 다시 가격을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곰 세력에게 기회를 줬다. 곰 세력이 3만 달러와 32,659달러 사이 영역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 세력이 추세선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비트코인은 28,63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여기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동안 비트코인은 32,659달러에서 28,630달러 사이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방향 움직임은 32,659달러 이상 또는 28,63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때 시작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큰 범위에서 제한적인 조치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32,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추가 반등, 또 28,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추가 후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건데, 6월에는 10일로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더불어서 15일 FOMC 회의 결과가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BTC 퓨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다이아몬드 패턴의 바닥 반전 패턴을 완성하기까지 며칠 안 남은 것 같다라면서 조만간 강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6월 중순쯤 패턴 완성 이후에 급반등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 위에서 지금 멈춰선 상태인데 여긴 두 개의 지지라인이 교차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급반등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됐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받은 뒤에 한 차례 상단 저항을 맞고 떨어진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 상황, 이후에 등락을 펼치다가 이번에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2018년에 비트코인이 1,000달러로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지노선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쓸데없는 노이즈와 같은 소리들에 대해서는 인컴 샤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는 일단 뉴스에서 뭔가 나오면 그건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망치는 미디어를 꺼라. 헤드라인과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상황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 이렇게 나름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미 올드미디어에서 등장할 정도면 그건 최소 하루 이틀 전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뒷북을 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거시경제적인 분석을 참고할 때 그럴 때나 CNBC, 블룸버그 찾아보지 시장 상황이나 흐름을 볼 때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인컴 샤크의 멘트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진행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시세적 흐름은 말 그대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800달러 지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 곰 세력이 황소 세력에게 양보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곰 세력이 1,700달러 아래로 후퇴시키려고 시도를 했지만 황소들이 공격적으로 방어를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908달러와 1,700달러 사이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건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 세력이 1,900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이더리움은 2,159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하락할 경우에는 2,159달러에서 1,700달러의 범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2,159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바닥을 쳤다라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고 1,7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하락세 재개를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카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이건 좀 심각한 질문이다. 당신은 이더리움이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벌써 6번째 터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이 1,700달러대에서 6번째 지지 테스트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는데 그는 1,000달러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표시를 하면서 지금의 지지라인이 깨질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1,000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크립토 토니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일간 차트에서 하락형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면서 이건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1450달러에서 1600달러 범위까지 추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런 상황은 웬만하면 벌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세 측면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는 착착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지분증명으로의 공식 전환 전에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을 먼저 진행했는데 이른바 롭스텐 테스트넷과 비콘체인의 병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 테스트넷은 이제 지분증명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롭스텐 테스트넷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지하철역에서 이름을 따서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더리움의 유일한 작업증명 테스트넷으로서 이 테스트넷 병합을 위해서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의 메인넷인 비콘체인의 병합을 진행하기 전에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을 우선 진행한 겁니다. 실제 병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테스트넷 병합을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리허설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라는 점에서 이제 실제 이더리움 2.0 전환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8월, 늦으면 10월 전후 시점에서 단행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 되는데 무엇보다 이더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더 유통량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더리움 공급량이 90%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벤트가 가까워질수록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먹는 수준의 영향력을 펼쳐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흐물거리고 이더리움은 힘을 더 못 쓰면서 시장의 대장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는 것 아니냐, 크립토 윈터 오는 거 아니냐, 이미 온 거 아니냐 별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시장이 망해가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소식들도 여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ETF 운영사이기도 한 발키리 인베스트먼트가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1115만 달러를 조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과 클리어 스카이, 진리카 캐피탈 등이 참여한 부분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산 운용사들 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진 레거시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점. 과연 이게 망해가는 산업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 가운데 30%가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포브스가 글로벌 억만장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무려 30%가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20%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포브스는 억만장자 가운데 18%는 자신의 자산 가운데 1% 이상을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고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경우도 3.2%에 달했습니다. 또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10%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의 멘트가 인상 깊은데 억만장자들은 암호화폐를 테스트할 준비가 돼 있다.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과 우려보다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파급력이 큰 소식인데 이 미국의 초대형 헤지펀드 운용사 시타델이 버트 파이낸셜 등과 손을 잡고 암호화폐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원래 하루 전에 나왔던 건데 어제 리플 관련 소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일반 거래소보다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 또는 시장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시타델, 버트 파이낸셜, 세콰이어 캐피털 이런 지금까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설계자로 불리곤 했던 그런 기업들이
또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돈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이 죽어가는 산업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시장 형성에 직접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기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오르면 환희에 차고 그러는 게 투자 시장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특히나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버티기가 참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치도 중요하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모든 폭락 뒤에는 폭등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흐름의 반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볼 법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